재난 대응 R&D에 정말 수조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글쎄요 하는 반응이 많았단 말이죠.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첨단 기술이 개발돼도 실제 재난 현장에는 잘 적용이 안 됐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였죠. 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문제, 이 근본 원인을 좀 파헤쳐 보고요. 이 간극을 메울 열쇠로 왜 전문 기술인, 그러니까 기술사들이 주목받는지, 그리고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뭔지 관련 자료들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 과거 R&D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요즘 재난이나 산업재해가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하게요. 네, 이런 걸 보면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이걸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정말 핵심 과제가 된 거죠. 기술사분들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실제 현장화 노력은 어떤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R&D 투자, 이게 2014년에 한 3천억 원대였는데 2022년에는 2조 원이 넘었다면서요? 거의 7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네, 투자는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실제 현장 적용률은 이게 좀 처참할 정도로 낮았다고요. 평가에서 소방 분야 R&D 성과 적용률이 고작 1.5%였다니. 와, 이건 좀 충격인데요. 네, 맞습니다. 1.5%면 사실상 개발된 기술 대부분이 창고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수천억 원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현장 대원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실험실과 현장의 그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괴리감이요? 네. 실험실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던 기술도 막상 실제 현장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예를 들면 아주 혹독한 날씨라던가 복잡한 지형, 아니면 기존에 쓰던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이런 거에 부딪히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산업 현장만 봐도요. 추락이나 화재 같은 고질적인 사고를 막을 기술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네. 현장의 그런 복잡한 상황이나 데이터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적용에 실패하면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연구팀이 개발한 화재에 진압 로봇이 있었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서 현장 투입에 실패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요. 진짜 실험실이랑 현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군요. 그렇다면 이 간극, 이 차이를 메우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제 전문 기술인, 그러니까 기술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기술사분들요? 네. 이분들이 단순히 설계 도면 보고 감리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현장 경험하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R&D 결과물이 진짜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이걸 검증하고 또 문제점을 개선하고 최적의 적용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핵심 전문가들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가령 도시 침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한번 해보죠. 네. 연구실에서 만든 센서가 실제 다양한 토양 조건이나 지하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건 사실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다 다르니까요. 네. 이때 이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같은 분들이 현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센서를 어디에 설치할지부터 검증 방식까지 최적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또 오래된 건물의 전기 화재 위험을 줄이려면 전기 안전 기술사분이 누전 감지 기술을 현장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관리할지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화학물질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화학류 기술사분이 실제 현장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표준 대응 절차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요. 건축, 토목, 소방 등등 84개 분야의 기술사분들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으로 재난 안전망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현장 전문가인 기술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군요. 전문 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이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사업입니다.